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치매 요양 보호 중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치매 대상자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지? 그죠?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의 원칙에는요, 언어적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첫 번째,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우리 대상자가 막 쑤그리고 있어요. 배를 잡고. 그러면 우리 막연하게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배라면 배를 집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배웠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화내고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고요. 부탁합니다 등의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대상자가 잘했을 때는 잘했어요, 맞아요 같은 관심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시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어때요?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 의심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겠다.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밥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 돼요. 없잖아요. 서랍에 또 두시고가 아니고요. 대상자랑 함께 찾아보시는 거죠. 대상자의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속도, 누구요? 치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시는 거예요. 동작이 느리고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치매 대상자 일치하겠습니까? 아니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목소리 톤을 높이면, 크게 얘기한다고 높이면 화난 걸로 오해하기 때문에 목소리 톤도 어때요? 조금 낮춰서 자상하고 차분하고 천천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하죠. 치매 대상자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입니다. 존칭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명령형,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됩니다. 명령형 아니고요. 부정형보다는 안 되죠. 긍정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유는 되지만 콜라는 안 돼요. 이런 형보다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명령형은 뭐예요? 뭐뭐 하자, 뭐뭐 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존칭어를 계속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실 때 왜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대답을 하면 어때요? 답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왜? 라는 물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대답이 나올 때 네 또는 아니요가 나오시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대명사 어떤 게 있죠? 그 사람, 저것, 거기보다는 명사, 뭐요? 딱 정해진 거, 의자, 손자, 욕실, 무엇이라고 딱 지정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야 되고요.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돼요. 맞죠? 이거는 간단한 단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하시고요.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라 그랬죠. 그러면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식사하세요 하고 식사가 다 끝나면 그 시점, 양치하는 시점에 다시 양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손 씻고 가방 놓고 가방에 물통 꺼내나?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손만 딱 씻고 아무것도 안 해요. 손 씻고 오면 그때 가방에서 물통 좀 꺼내나? 라고 얘기해주면 그제서야 합니다. 그것도 안 듣고 뛰어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 또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다 집중 못해서 들으십니다. 아니면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라고 했는데 뭐만 들리는 거예요? 외출하자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말을 주섬주섬 신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 뒤에서 부르거나 옆에서 부르거나 멀리서 부르면 어때요? 그것을 갑자기 쳐다본다고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랑 대화를 하실 때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치매 대상자는 어떤 게 장애죠? 진압력 장애죠. 지금 몇인지 여기 어딘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에요. 주무세요. 라고 하는 거지 10시에 주무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몇 시에 말하면서 오전 8시에 10시에 주무세요.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현실 알려주는 거예요. 점심 식사 드리면서 지금 12시니까 점심 드세요. 라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상적 어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행어, 외래어 사용하지 말고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 고향 사투리 됩니까? 저번에 뭐 사투리 안 된다 했는데, 치매 대상자랑 이야기할 때는 친근감 유지하기 위해 고향 사투리 좋습니다. 기록, 보고, 어떤 거예요? 정형화된 거죠. 그런 거 할 때는 어떻다? 사투리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지만,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사람과 사람과의 그냥 소통이죠. 고향 사투리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과거 회상하게 유도한다. 과거 회상하지 않게 한다.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는 어떤 일이 더 잘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과거의 일이 더 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 옛날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손짓, 발짓, 눈짓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손짓, 발짓 또는 소리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입니다. 손짓과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어적 표현과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같이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 세수하셨어요? 물을 때 세수하는 몸짓을 하면 어때요? 더 잘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시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다. 신체적 접촉을 제한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신체적 접촉을 사용한다입니다. 이거 틀리기 쉽겠죠?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적 접촉 해도 됩니다. 그 밖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눈 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통해서 대상자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지문에는 나와요. 가능한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거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신체적 접촉을 사용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눈빛, 손과 몸의 움직임 등을 잘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야 돼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으면서도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반드시 뭐를 포함하라? 주어.
치매 대상자 뭐예요? 이런 거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적을 때 반드시 주어를 포함해야 돼요. 오늘 몇 시에 누가 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주어를 포함해라.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시고요. 긴 대화는 어때요? 하지 않는 것이 좋대요. 긴 대화를 글로 써서 하면 우리 치매 대상자들 어떻게 써요? 피곤을 느낄 수 있겠죠.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면서 반드시 주어를 써서 글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길게는 안 된다. 언어 이해에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해도 된다입니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르치는 것, 대상자의 손을 이끌어 지적하는 것 등 말이 아닌 다른 신호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신호를 보여주고 나서 대상자가 따라하게 하는 거죠. 언어 외의 다른 신호,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어때요? 안 되죠. 손가락으로 물건 가르쳐도 됩니다. 언어 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하시면 좋아요.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죠.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래저래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가 대상자의 의도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단기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져요. 초기에는 어떠냐면요. 자주 확인해요. 내가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설명까지 요구합니다. 어때요? 자꾸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질문이 많아지는데 주제가 또 자꾸 바뀌어요. 물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려워집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요점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구체적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초기에.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서요. 그때 대화를 하시고요. 요청 전에 구체적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시면 좋습니다. 초기 치매 대상자가 요청하기도 전에 구체적 방법과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요청 전에 구체적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시면 좋습니다. 초기에요. 그러면 우리 중기는 어떠냐? 애매모호한 내용을 얘기해요.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중요한 거죠. 명칭 실어증이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뭘 사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시기. 그 뭐더라? 명칭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러는 등 명칭 실어증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게 되는데요. 이것, 그들, 그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명칭 실어증과 좀 비슷하죠. 누구라고 확 꼬집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확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그들, 그것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눈을 마주치며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반응이 좀 늦죠. 그래가지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려준다. 아니죠. 그럴 때는 반복 질문해도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뭘 잃어버리죠. 명칭을. 그럼 어때요? 이름표를 붙여주면 좋아요. 치매 대상자 말기가 되면요.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말기 내용이 제일 중요하대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초기엔 어때요? 자꾸 확인하고 질문했죠? 근데 말기 되면 어때요? 말이 없어져요. 무언증.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자발적 언어 표현이 감소해가지고요. 말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하면 상대방의 말을 모처럼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기 대상자에게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똑같이 질문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자발적 언어 표현 감소, 말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짧은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안 했다도 했다도 맞죠?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인 거예요.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주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 어렵겠죠. 대상자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을 하시라.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요양보호사는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요런 말기 대상자 환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읽고요. 요거 중요한 거. 무언증,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언어 표현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는요. 구체적 질문.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프세요?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어딘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예요. 존칭어를 사용하고요. 명령형 안 돼요.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이 좋습니다. 대답을 구하실 때는요. 왜? 라고 물으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네, 아니요 라는 대답을 이끌 수 있는 질문이 좋아요.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하시고요. 어떻게 해라?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해라는 거예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얼굴 마주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고향 사투리 써도 된다? 된다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해라? 해라입니다. 비언어적 손짓, 발짓 사용해도 되냐? 된다입니다.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같이 사용하면 어때요? 의사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신체적 접촉을 어떻게 해라? 해라, 사용해라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셔야 돼요. 체위 변경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찌푸린다. 이러면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되 반드시 주어를 포함하고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라 했습니다. 언어 위에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손짓으로 말해준다.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됩니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의사소통 단계별 문제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초기에는 말이 많아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요. 요청 전 구체적 방법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중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기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을 얘기하고 명칭 실어증,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고요.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줬는데 대답이 없으면 반복 질문입니다. 그리고 명칭 실어증 다 잊어버린다 그랬죠. 그럼 대상자 방에다가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주시면 좋다.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중기입니다. 그럼 말기에는 어때요?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 말수가 크게 줄어든다. 심하면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말기 환자의 대답으로 맞은 것은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말기 대상자 어때요? 말하지 않거나 말수가 크게 줄어든 말. 만약 지문에 식사하셨어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한 거 나오면 그거 찝는 게 바로 말기입니다. 대화할 때 시선 맞추는 것조차 어려워하시고요. 그래도 마주보고 얘기하시고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것, 말이 맞겠어요? 말기에 맞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이야기에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요즘에 서점에 가면 의사소통에 관한 책들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치매 대상자 말고요. 치매 대상자가 아닌데도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암만 말해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전달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상황이 되면 어때요? 책에서처럼 할 수 없어요.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나에게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 넘으셨어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도 배웠지만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읽을 때는 어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준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 반복 질문하지 않으시고 떠날 수도 있고요. 말기에 말이 없어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자꾸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기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안 바쁘실 때는 적절히 이런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치매 대상자를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선 넘는 사람들과는 안 마주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